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세금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지끈지끈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세무사님들도 막 헷갈려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 꼭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2021년이 돼가지고 우리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받기 위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이 변경됐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장기보유 특공제. 내가 그러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이 장기보유 특공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공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거주했는 기간이 오래되면 이 장기보유 특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과세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 그냥 한 양도 차익의 20%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또 오롯이 다 내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지 그 뒷단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세대가 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얼마까지 비과세냐? 양도가액이 9억 원까지는 무조건 비과세.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세금 내야죠. 자, 근데 장기보유 특공제율을 적용해가지고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장특공으로 혜택을 받으시고 9억 언더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8.2 대책이었죠. 2017년 8월 2일 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좀 복잡해지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 2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내가 주택을 취득했다. 뭐 조정, 비조정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냥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자, 취득 당시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이게 중요해요. 비조정이면 거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2년 거주 여건이, 거주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주 여건은 언제가 판정 시기이냐? 취득일 기준입니다. 우리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중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준들은 다 언제가 기준이냐 하면 취득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헷갈릴 건 없어요. 취득일 기준이다. 자, 취득 당시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자, 이거는 뭐냐면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양도 당시에 여기가 조정이건 비조정이건 할 것 없이 2년을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취득 당시에 비조정이었다. 그러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조정이 되건 비조정이 되건 뭐 고민할 것 없이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8월 2일 날 대책이 발표될 때, 그죠? 그 전에 조정 지역이기 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계약을 여기 이제 이때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럴게요. 계약은 했는데 취득을 하는 거는 완료가 되는 거는 내가 등기를 쳐야 완료가 되죠. 여기 등기 치는 데는 이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취득은 이제 등기를 치고 취득을 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하는 거니까 이게 적용을 받아야 되죠. 2년 거주. 그런데 모르고 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내가 설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봐줄게 해가지고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밑에 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자,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정 지역이 지정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될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신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무주택 세대가,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계약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나서 취득을 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2년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산일이 변경이 됐죠.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이제 12월 달에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에 2주택 이상 보유했는 경우에, 그죠? 보유했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셋된단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 주택 팔고 나서부터 다시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자, 1주택만 보유하거나 아니면 보유 두 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 2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옛날 걸로 해줄게.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그냥 양도할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쳐줄게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거주 기간도 이게 또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보유만 한 거고 내가 그전에는 거주를 했는데 보유하고 마지막 주택 팔고 또다시 2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또 거주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세트로 묶인다고 해석이 됐습니다. 유권 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 기간이 리셋이 된다 그러면 거주 기간도 똑같이 동시에 세트로 다 리셋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죠.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내가 다주택자예요. 3주택을 갖고 있어요. 3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21년 1월 1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주택을 처분을 다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나머지 2주택을 다 처분을 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당시에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팔 때는 마지막 주택을 이게 리셋이 돼가지고 마지막 주택을 팔고 2년을 보여야 되느냐? 아니다. 그거는 옛날 거부터 다 쳐준다. 그러니까 당장 마지막 주택 팔고 1월 1일 지나가지고 내일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2021년 1월 1일 현재에 2주택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 팔고 나서 마지막 주택 있죠. 요 마지막 주택을 처분한 그 날로부터 2년을 거주를 해야지만 보유를 하고 또 거주를 해야지만 딴 데 가서 살고 있으면 다시 또 들어와야 돼요.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잡해졌습니다. 골잡해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생각할 게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 화면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비과세 혜택하고 또 따로 놉니다. 따로 노는데 뭐냐면 얘는 리셋이 안 돼. 그냥 내가 최초에 취득했던 그 날로부터 그리고 지금 최후에 갖고 있는 양도했는 날까지 다 그냥 계산해 줍니다. 다 해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무조건 3년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3년 기억하십시오.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자, 그리고 기간은 비과세 요건 뭐 리셋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 쳐준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거주기간이 그러면 2년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느냐?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2% 적용을 받고요. 최대는 15년 동안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춘적 주택, 이게 뭐냐면 리셋이 돼가지고 내가 보유기간도 안 되고 거주기간도 안 돼.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리셋이 된다 하더라도 거주기간이 기산일이 리셋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맥스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거주까지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 내가 그 기산일이 변경이 돼가지고 리셋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맥시멈 40% 해가지고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되게 좀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너무 빨리 흘러가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